이 사연은 경상북도에 사시는 한 어르신의 실제 경험을 각색하였습니다. 박순자는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사는 68살의 할머니였죠. 40년 세월을 고향에서 보내며 남편과 아들을 키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하늘나라로 떠났고 아들 민호는 서울에서 며느리 정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창의 날이구나. 거울 앞에 앉아 흰 머리를 빗으며 순자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40년 전 여고 동창들과의 만남은 1년에 한 번뿐인 행사였죠. 순자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번엔 반찬 좀 제대로 해가야겠다. 아들 집에 들를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민호와 정희에게 줄 반찬을 준비하느라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김치, 장아찌, 멸치볶음, 그리고 민호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고추장 불고기까지. 순자는 반찬통에 정성스레 음식을 담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준비를 마친 순자는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타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보게 될 동창들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며느리 정희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관계였지만 순자는 늘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죠. 아이고, 연락을 깜빡했네. 순자는 아들에게 방문한다는 연락을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하려다 말았습니다. 깜짝 선물이 될 테니 그냥 가자. 순자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자는 곧장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동창의 시간까지는 2시간이나 남았으니 반찬을 전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정희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호는 어디 갔어? 집에 없니? 순자는 반찬 보따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 출장 갔어요, 어머니.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랐네요. 순자는 정희의 말투에서 불편함을 느꼈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반찬 좀 가져왔어. 냉장고에 넣어줄게. 순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부엌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정리하는 동안 정희는 멀찍이 서서 어색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김치는 일주일 안에 먹어. 너무 오래 두면 신맛이 강해진다. 그리고 이 고추장 불고기는 민호가 좋아하니까 오늘 저녁에 데워줘.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잘하고 있어? 민호 옷은 제때 빨아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편한 것만 찾아서 말이야. 정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와주세요, 어머니. 준비가 없어서. 순자는 정희의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동창회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연락할게. 난 이만 가볼게.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정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귀신 같은 년. 그리고 무언가 던지는 소리. 순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희는 빨간 팥을 바닥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는 행동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잘못 들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정희의 행동은 명백했습니다. 빨간 팥이 현관 앞에 흩뿌려져 있었고 정희는 순자를 귀신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으로 몸이 떨려왔습니다. 정희는 놀란 듯 보였지만 곧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빨간 팥 봉지를 그대로 들고 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네, 맞아요. 귀신 같은 년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나타날 수 있는지. 정말 귀신 같지 않으세요? 정희의 말투에는 더 이상 공손함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입꼬리는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순자는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감히요. 어머니,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어머니가 우리 집에 불쑥 찾아오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항상 잔소리하고 제 살림살이를 뒤적거리고 저를 무시하잖아요.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요. 순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소 참고 살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내 남편이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지 알기나 해? 그런데 감히 나를 귀신 취급해? 정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네, 그 말씀 100번도 더 들었어요. 내가 민호를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지. 하지만 이제 민호는 저의 남편이고 우리는 우리 삶이 있어요. 어머니가 계속 간섭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간섭? 내가 뭘 간섭했다고 그래? 반찬이나 갖다 주는 게 어디가 간섭이야? 어머니, 반찬만 갖다 주시나요? 매번 와서는 집안 구석구석 뒤지면서 이건 왜 이렇게 했니? 저건 왜 저렇게 했니? 물어보잖아요. 제가 어머니 눈에는 민호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며느리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순자는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위해서 한 것들을 생각해봐. 내 시집 올 때 얼마나 많은 예물을 해줬는지. 기억나? 그리고 작년에 내가 아플 때 내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간병한 것도 잊었어? 정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것들로 평생 저를 휘두를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하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어머니의 그런 도움들이 다 제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저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죠. 어머니 눈에는 어떤 며느리도 충분히 좋을 수 없을 거예요. 순자는 손을 들어 정희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정희가 재빨리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의 학대를 참을 필요는 없어요. 학대? 내가 널 학대했다고? 내가 미쳤구나. 정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이제 가세요.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연락하고 오세요. 아니, 그냥 오지 마세요. 민호가 보고 싶으시면 밖에서 만나세요. 순자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있구나. 빼앗아가요? 어머니, 민호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일 뿐이에요. 순자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왔지만 꾹 참고 문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두고 보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는지. 정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으로 저를 협박하실 수 없어요. 이제 돌아가세요. 귀신을 쫓는 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행동은 정말 저를 힘들게 해요. 순자는 문을 쾅 닫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자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였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힘없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동창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만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들 기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계속해서 정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귀신 같은 년 그냥 오지 마세요. 그 말들이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아팠습니다. 여든 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디까지 모셔드릴까요? 택시기사가 물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로 가주세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정의와의 충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택시가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택시비를 지불했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에 앉아 순자는 고향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출발까지는 30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창회에 가야 할 시간은 이미 지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다들 즐겁게 보내. 메시지를 보낸 후 순자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동창들의 답장을 볼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자마자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희가 이미 전화했을까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정희가 어머니 오셨다가 가셨다는데.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정희가 아직 그에게 싸웠던 일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 반찬 좀 가져다 줬어. 지금은 버스터미널이야. 동창회 안 가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민호에게 모든 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려고. 어머니,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제가 지금 퇴근하는 길이에요. 순자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또다시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있는 그 집에는 절대 다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엄마는 그냥 집에 갈래.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순자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벤치에서 일어나 터미널 안에 있는 은행 자동화 기기로 향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자 3억 5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과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원래는 민호와 정희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돈은 내 거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야.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내외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생 절약하고 아껴 쓰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때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물은 이제 말랐지만 가슴 속에는 묵직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로서의 의무감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지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돌 사진, 유치원 졸업식, 대학 입학식. 순자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내 인생을 바쳤는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호와 정희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희가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쓰게 웃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순자는 앨범을 덮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해볼 작정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아껴둔 재산으로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처는 아팠지만 이제는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의지하거나 며느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어제의 충격과 분노가 오히려 그녀를 새로운 결심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 시간이야. 거울 앞에 선 순자는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구부정한 어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눈빛이 달랐습니다. 결연함과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오늘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호사를 만나 재산 처분에 관한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전원주택과 토지, 그리고 예금들. 원래는 모두 민호와 정희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사무실이 어디였더라? 순자는 핸드폰을 뒤적이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찾던 변호사였습니다. 전화를 걸자 곧 연결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박순자입니다. 고 박정우 아내고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아, 박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시간 있습니다. 이 시간으로부터 3시간 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약속을 잡은 순자는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깔끔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첫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 순자는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괜찮으셨어요? 갑자기 집에 가신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안쓰러웠지만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랬어. 걱정하지 마.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내려갈게요. 정희도 어머니 보고 싶다고 하네요. 순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보고 싶다고? 어제 귀신 같은 년이라고 했던 그 입으로 분명 민호 앞에서만 그런 척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안 돼. 내가 좀 바빠. 바쁘세요? 어머니가 무슨 일로 바쁘시지? 민호의 말투에는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순자는 항상 아들 내외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으니까요. 나도 내 삶이 있어. 나중에 통화하자.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순자는 자신의 재산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전원주택과 토지를 팔고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여
자신만의 계좌로 옮기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박 여사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래는 아드님에게 상속하실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확인드린 겁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위해 살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 처분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한 달, 길면 두세 달 정도요. 부동산 매각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사무실을 나온 순자는 인근 카페에 들러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평소에는 커피 한 잔에 5,000원이 넘는 가격이 아깝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제 이 돈은 자신을 위해 쓸 것입니다. 카페에 앉아 순자는 핸드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노인을 위한 취미 활동, 혼자 여행하기 좋은 곳, 노후 즐기는 법. 그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실버 모델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노인 모델을 찾는 브랜드가 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순자는 문득 자신도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주인공이 될 차례였습니다. 그래, 한번 살아보자.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근처 복지관에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등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혼자 제주도 여행도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지만 항상 미뤄두었던 곳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가슴에 맺혔던 분노와 상처가 새로운 희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모욕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정의야. 내 덕분에 내가 깨달았어.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귀신 취급받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는 당당한 여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고 토지도 좋은 가격에 매각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현금화되어 순자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4억 2천만 원.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남편이 남긴 재산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민호와 정의를 위해 아껴두었던 돈이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부터 할까? 순자는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계획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그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와 수채화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동네 노인대학에도 등록했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던 영어 수업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실버 모델 오디션에 참가하기로 한 날이었죠. 처음에는 장난삼아 신청했지만 놀랍게도 서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내가 모델이라니. 거울 앞에 선 순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손질했고 옷도 새로 구입한 정장으로 갖춰 입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자신을 꾸미는데 신경 쓴 적이 없었습니다. 오디션장으로 향하는 길,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민호는 수차례 전화를 걸어왔지만 순자는 짧게 통화를 끝내거나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2번이나 찾아왔지만 순자는 집에 없다는 핑계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순자는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오디션장에 도착한 순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활기찬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님, 준비되셨나요? 스태프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순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설렘이 더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68살이고요. 취미는 요가와 수채화입니다. 순자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안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워킹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음악이 흐르자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자연스러우세요. 카메라를 향해 미소 한번 지어주시겠어요? 순자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여자가 이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디션을 마치고 나온 순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길가에 화려한 간판이 있는 미용실을 발견했습니다. 염색 전문점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색을 바꿔볼까? 잠시 망설이다 순자는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흰 머리를 그대로 두었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젊은 미용사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머리 염색하고 싶은데 어떤 색이 어울릴까요? 미용사는 잠시 순자를 바라보더니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피부톤에는 밝은 갈색이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세련되고 젊어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걸로 해주세요. 2시간 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순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흰 머리가 사라지고 밝은 갈색 머리가 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신선했습니다. 마치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미용사의 말에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진작 바꿀 걸 그랬네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라진 외모만큼이나 내면도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고 주눅든 시어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한 여성으로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늘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셀카를 몇 장 찍은 후 문득 민호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거야.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사흘간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평생 가족 여행만 다녔던 순자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그 도전이 설레기만 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구나.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전 정의의 모욕으로 받은 상처가 오히려 자신을 자유롭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주도의 바다는 예상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순자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어린 민호와 함께 왔던 제주도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혼자 여행도 나쁘지 않네. 첫날
순자는 렌터카를 빌려 제주도를 구석구석 돌아다녔습니다. 운전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배워둔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우도, 성산일 출봉, 만장굴까지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마음껏 다녔습니다. 둘째 날에는 오름 트레킹에 도전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차올랐지만 정상에 도착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만에 느껴보는 자유와 해방감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요? 순자는 문득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자신의 변화를 응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순자에게 내 인생도 소중하다고 말해 주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순자는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겼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배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고 천천히 물속을 걸었습니다. 젊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나이든 자신이 어색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아주머니, 혼자 오셨어요? 옆에서 수영하던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혼자 왔어요. 멋있으세요. 저는 아직 혼자 여행 갈 용기가 없는데.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 들면 용기가 더 생겨요. 잃을 게 없으니까. 대화를 나눈 후 순자는 핸드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바다 앞에서, 오름 정상에서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순자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한 번도 민호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정의에 대한 생각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느낌 정말 좋은데. 집에 도착하자 순자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우편물 중에는 실버 모델 오디션 합격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합격이라고? 통지서에는 다음 주부터 화장품 광고 촬영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을 위한 안티에이징 크림 광고였습니다. 순자는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전화 주셨네요. 걱정 많이 했어요. 어디 계셨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다녀왔어. 혼자서? 네, 혼자요? 어머니, 위험하시잖아요. 저희한테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순자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 이제 모델 됐어. 네, 모델이요? 응, 화장품 광고 모델. 다음 주부터 촬영 시작해.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놀란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마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사기 같은 거 아니에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자신을 약하고 의존적인 어머니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기 아니야. 내가 직접 오디션 봐서 합격한 거야. 믿기 힘들겠지만 엄마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어머니, 정희와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정희와의 일을 민호가 알고 있는 걸까요? 정희가 뭐라고 하던? 정희는 어머니가 오셨다 가셨다고만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뒤로 연락도 안 받으시고 찾아뵈어도 안 계시고 혹시 정희가 어머니께 무슨 말을 한 건 아닌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희가 울면서 다 자기 잘못이라고.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희가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귀신 같은 년이라고 했던 일은 숨기고 다른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민호야,
그 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엄마는 지금 행복해. 이제 엄마 인생을 찾아가는 중이야. 어머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한번 와볼래? 엄마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싶어.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옷장을 열어 새로 산 옷들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제 화장품 광고 모델이 된 자신에게 어울릴 만한 옷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투자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내가 나를 귀신 취급했기에 이렇게 새 삶을 찾았네. 순자는 거울 속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갈색 머리카락, 환한 표정, 자신감 넘치는 눈빛. 더 이상 주눅든 시어머니가 아니라 당당한 한 여성으로 서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순자는 거실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민호가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차를 준비해 놓았고 벽에는 최근 찍은 사진들을 붙여 놓았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 요가 수업 사진, 그리고 실버 모델 오디션 현장 사진까지.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뒤에는 정희도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정희가 올 줄 몰랐기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희를 보는 순간 그날의 모욕적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민호야, 들어오렴. 순자는 아들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순자의 차가운 시선에 움츠러든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희도 같이 왔는데. 민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난 정희는 보고 싶지 않아.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순자는 민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모르는 일이야. 내 아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강해진 태도가 낯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머니, 머리 색깔이 달라지셨네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염색하고 나니까 10년은 젊어 보인다더라.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아직 말을 꺼내지 못하고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민호가 벽에 붙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응, 내가 실버 모델 오디션에 합격했어. 다음 주부터 화장품 광고 찍기 시작해.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정희도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근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자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는 아니야. 하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지. 순자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민호야,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 내가 지난번에 너희 집에 갔을 때 일이야. 정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반찬을 가져다 주고 나오는데 정희가 귀신 같은 년이라고 나를 부르더라. 그리고 귀신 쫓듯이 빨간 팥을 뿌리는 거야. 민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 그게 사실이야?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정희가 그런 말을 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야, 민호야. 하지만 그 일이 내게는 큰 충격이었어.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내 아내는 나를 귀신 취급했어. 정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순자는 손을 들어 정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 내가 평소에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날 확실히 보여줬으니까.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난 많은 생각을 했어. 그리고 결심했지.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살지 않기로. 내 남은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 살 거야.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해해요. 정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호야, 난 너는 언제나 사랑해. 넌 내 소중한 아들이니까. 하지만 정희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를 귀신 취급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물려줄 생각도 없고 앞으로 관계를 맺고 싶지도 않아. 정희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건 내 재산이 너한테 오지 않을까봐 그런 거 아니니? 내가 갑자기 변했으니까 당황스러운 거겠지.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과예요. 그럼 민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다 말했어? 내가 말하기 전에?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계속 사실 거죠? 민호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결정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이 집도 팔았어. 네. 민호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다음 달에 이사 나가.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 모델 활동하기도 편하고 문화생활 즐기기도 좋으니까.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 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재산 문제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 재산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 내가 그런 아이라는 거. 그래서 내게는 조금 남겨둘 거야. 하지만 정희는 단일원도 받을 수 없어. 나를 귀신 취급한 사람에게 내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야, 넌 착한 아들이야. 그래서 엄마가 너를 위해 일부는 남겨둘게.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쓸 거야. 여행도 다니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평생 너희를 위해 아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쓸래. 민호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재산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넌 항상 착한 아들이었어. 앞으로도 자주 보자.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게. 정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없어. 내가 나를 귀신 취급했듯이 나도 이제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민호가 너를 선택했으니 그건 존중하지만
나와 너 사이에는 더 이상 관계가 없어.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 민호야, 너는 언제든 환영이야.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이 집에 들이지 않을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희의 모욕은 용서할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가 오히려 자신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준 계기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정희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마치고 화장품 광고 촬영도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광고가 방영되자 그녀는 순식간에 실버 모델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박순자 씨, 다음 주 패션쇼 스케줄 확인해 주세요. 매니저가 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장품 광고를 시작으로 실버 패션쇼, 건강식품 광고까지 그녀의 당당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많은 브랜드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 전에 요가 수업이 있으니 그것도 일정에 넣어주세요. 순자는 이제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과 취미 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민호에게서 온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화도 자주 했지만 편지로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순자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민호의 정성스러운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께 어머니의 광고를 TV에서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어머니의 새로운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항상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희와 저는 별거 중입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리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희의 그날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정희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곧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호 올림. 순자는 편지를 읽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와 정희가 별거 중이라는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정희의 행동이 민호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호가 자신의 편을 들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자신의 삶을 찾는 것이었지 아들의 결혼 생활을 망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행동은 결국 그녀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내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호였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민호야, 들어오렴. 순자는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새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어머니다운 인테리어예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내 스타일대로 꾸며봤어. 민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지 받으셨어요? 응, 방금 읽었어. 정희와 별거 중이라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한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알고 보니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정희는 평소에도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더라고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 너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길 바란 것도 아니고.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저도 정희의 그런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저와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존중할 수 있겠어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정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호의 행복이 깨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정희가 정말 반성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줘보는 건 어때?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는데도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희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녀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난 정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그녀를 선택한다면 그건 내 결정이니까 존중할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이미 결심했어요. 정희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순자는 아들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일단은 회사 일에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처럼 저도 제 삶을 좀 찾아보려고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변화가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평소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일인데. 뭔데? 사진 작가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다는 걸요. 순자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도전해봐. 난 항상 너를 응원할게.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와 민호는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모습이에요. 순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나도 가끔 거울을 보면 놀라. 이게 정말 나인가 싶을 때가 있어. 행복해 보이세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난 지금 정말 행복해.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 식사를 마친 후 순자와 민호는 베란다에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마치 또 다른 별들처럼 반짝였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한 가지 결정했어. 네, 어머니. 내 재산 중 일부는 너에게 줄 거야. 하지만 대부분은 기부할 거야.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부요? 응, 나 같은 노인들을 위한 재단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쓰고 싶어. 민호는 감동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멋진 결정이에요, 어머니.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더욱 커진다는 것을. 민호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가 제 어머니라서 자랑스러워요. 순자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정희의 모욕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자유롭게 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귀신 같은 년이 아니라 당당한 한 여성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순자는 이제야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